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그 제목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벤처 황제 박정희. 이 큰 제목이 벤처 황제 박정희고, 작은 제목이 직원들을 감동시켜라. 자, 오늘 그 재밌는 이야기 해주실 우리 김용삼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벤처다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벤처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저도 벤처 기업 했다가 뭐 한 개 말아 먹었는데 뭐 난 박정희 대통령 책을 좀 일찍 알았으면은 이대로였으면 됐을 건데 싶은. 그러게 말입니다. 그 교훈이 가까이에 있는데 그 교훈을 우리가 놔두고 먼 데 가서 자꾸 이제 답을 찾았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주 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엄청 피곤했을 것 같은데 밑에 직원들 숨도 못 쉬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이렇게 사장님이 좀 숨 좀 쉬게, 직원들 숨 좀 쉬게 해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무슨 뭐 경무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또 휴가도 열심히 갑니다. 뭐 때만 되면 휴가를 가요. 그래서 쉬고 그냥 쉬는 게 아니죠. 또 이제 뭐 골똘히 구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쫓기면서 살지 않았던 분이다. 시간을 지배한 사람이었다. 시간을 거스르는 분이네. 두 번째로는 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업도 결국은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뭐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서 뭐 예를 들면은 물건을 개발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걸 판매를 하고 뭐 그게 물건이든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든 뭐 노하우가 됐든 모든 것을 이제 그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혼자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을 왜 뽑아? 어쨌든 이 박정희라는 분은 그야말로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을 시키고 끝없이 또 용기를 주고 그래서 그야말로 뭐 물불을 안 가리고 목숨을 안 가리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데 귀재였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뭐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를 그렇게 욕한 사람들을 좋아하셨다 하더라고요. 이 성격이 특이하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평범한 사람 같으면 뭐 자기가 뭘 하는데 막 비판을 하고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대표적인 분이 이제 남도구라는 분입니다. 남도구가 박정희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했고 뭐 경제기획원 장관하고 뭐 이제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서강대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장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욕을 제일 하셨군요. 보통 독재자 같으면은 욕을 하면은 뭐 깜빵에 쳐넣든지 죽여버리든지 암살하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 그 경제개발 계획이 이제 잘 되는지 못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하는 그 평가 교수단에 그분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비판을 막 해요. 괴롭죠. 그런데 그분을 또 재무부 장관으로 픽업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당신이 이제 뜨거운 맛 좀 보시오. 고문을 시키시네. 한번 죽어봐라 이거는. 당신이 그냥 비판만 했는데 와서 당신이 그럼 직접 한번 이제 집행을 해봐라. 네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다. 이게 어떤 인간으로서의 도량이 그 협량인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독재자가 아니네요.
아니 그 저기 우리 민주화 했다는 분들은 예. 독재자 박정희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독재자 같으면 그냥 총으로 쏴주든지 뭐 암살하든지 뭐 그래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화염방사기로 이렇게 죽이든지. 독재라 하면 자기네들이 뭐 국법 질서를 어기고 뭐 북한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무슨 뭐 대한민국 체제를 막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다 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그 당시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 박정희 독재자다.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시국 사건 이런 것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뭐 덜어가 아니라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이 북한하고 접촉을 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혹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고 체제 전복을 위한 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를 가지고 무죄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구속 기간이 있는데 뭐 구속 기간을 뭐 그 지나서까지 뭐 구속을 시켰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무죄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고 있어요. 간첩은 맞는데 뭐 절차가 좀 뭐 오버됐으니까는 뭐 무죄다 이거네. 그 당시에 뭐 그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구속 기간 법적으로 정해진 그 기간 안에 그 수사를 못 맞춰서 뭐 구속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간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직을 함부로 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이제 뭐 패기도 하고 저기 고춧가루 타서 뭐 물도 좀 붓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뭐 했는데 이것이 고문에 의한 것이었으니까 이것은 간첩한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무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구속 기간을 뭐 어겼다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박정희를 독재자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탈린이나 모택동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박정희가 무슨 독재를 했는지를 한번 보면 박정희가 막 그렇게 극악무도한 뭐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건가요? 자기들은 뭐 맞았으니까 극악무도 하겠죠. 그러니까 간접짓 하다가 맞았으니까. 그럼 왜 맞았어? 간접짓 하다가. 그런 거죠 이제. 맞는 사람은 맞는 이유가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일반 국민들 잡아가가지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시대를 살면서 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률 체제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왜 잡아다가 그 사람들 왜 때리고 왜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그러니까 그 이 저 민주 인사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무슨 무슨 장준하 선생도 뭐 저기 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했다 뭐 무슨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이후에 수많은 조사를 다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뭐 박정희가 타살했다는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라고 쿠데타 일으키라고 그 떠들었던 사람들이 그 장준하 선생이나 뭐 함석헌 이런 분이 뭐 이런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을 아니 나를 욕하는 사람도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나를 뭐 지지하고 뭐 했던 사람들을 죽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남덕우 같은 분을 그렇게 픽업을 해서 과감하게 그런 책임 있는 자리를 맡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도량, 이게 그 적어도 한 조직을 운영하는 한 조직을 책임진 뭐 사장이라든지 오너라면 그건 당연히 그런 협량은 안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 직원들을 다스렸던 그런 감동을 주는 경영,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끝없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주느냐.
남덕우 총리가 예. 남덕우 장관이었죠. 그 그죠, 당시. 예. 예, 이분이 이제 서강대 교수를 하던 시절에 뒤늦게 이분이 나이 40이 넘어서 예. 그 스탠포드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예. 늦게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굉장히 뭐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예. 박 대통령이 남덕우 저 교수 미국 가기 전에 꼭 좀 그 청와대에 들렸다 가도록 하죠. 그래서 청와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뭐 혼자 가십니까? 누구랑 같이 가십니까? 뭐 집에 노무는 어떻게 하고 가십니까? 막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저 혼자 갑니다. 그랬더니 서랍에서 예. 그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거기에 예. 축장도 이렇게 써 장도, 있는 봉투를 이렇게 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잘 다녀오시고 예. 지방 걱정 전혀 하지 말고 가서 공부만 하시라고. 예.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배석을 했던 그 비서실장한테 예. 남 교수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 지방 걱정하지 않도록 잘 돌봐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 생활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면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해외에서 유치해온 그 우수 과학기술자들 예. 박 대통령에게 그런 경력금 안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당신을 예우하고 그만큼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신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 조직과 그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나한테 아부하고 이게 아니고 실력 제일 좋은 사람 딱 해가지고 네가 나를 요구하는데 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실력 좋은 사람을 앉히니까는 나머지는 와가지고 아부할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실력 가지고 닦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그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저기 상사 주재원이 아프리카에 가서 물건 좀 팔으려고 대통령의 동생이라고 사칭을 했다가 바로 아프리카 대통령이 한국으로 와서 그죠, 뭐 이제 졸격을 치르게 됐는데 그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친구 내 동생이라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뭐 그런 사례는 막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야, 진짜 저는 요즘에 자꾸 박정희 대통령 책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대통령은 이대로 하면 그냥 대통령 그건 날로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옛날에 한 그대로 하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저기 5.16 군사 뭐 쿠데타라고 뭐 비난하고 했던 사람도 화장실 가가지고 야 니 물건 별거 아니네 하고 같이 뭐 어깨동무하고 뭐 막걸리도 마시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다 자기 편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화요회 목요회라는 것을 이제 조직을 해서 화요회는 이제 언론인들 위주, 목요일은 이제 그 목요회는 이제 그 학자 위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멤버로 참여하는 분들이 뭐 박정희 잘한다 뭐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박정희 정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막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가감없이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생각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대안을 내면 그 대안을 낸 것이 이제 보고서로 작성이 돼가지고 올라올 때 그 보고서를 만드는 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자꾸 뭐 이렇게 가감첨삭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보고를 해라. 아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문고리 빠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문고리 뭐 그리고 대통령이 올라가는데 막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막 빼거나 이러지 말고 신기경호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올려버려라.
야, 그러면 사장님이 예. 직원들한테 있는 그대로 보고하라 이거지. 너희 그렇죠. 그리고 예.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 아니고 직원들한테 이게 예. 뭐가 잘 예. 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 그 회사 경영하는 데 있어서 예. 뭐 불만이 많다는데 예. 그 불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되 예. 불만만 얘기하지 말고 대안을 내봐라. 그 대안이 오르면 다 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정책으로 그 회사 운영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요직에다 갖다 앉히고. 야, 이거는 용인술이 이거는 진짜 예. 그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 예. 그렇게 해서 그 조직원들을 끝없이 막 분기를 시켜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현실로 성공을 시켜서 성공을 한 거죠. 예. 저는 기업 운영, 기업 성공, 기업 경영도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사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다 물어보고 직접 소통하고 그리고 이게 돈도 딱 찔러주고 그리고 이제 각 그 부처에서 아주 일을 아주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난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정말 뭐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한 다음에 그 자기 이제 부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진급을 시켜서 돌려보냈어요. 확실히 신상필벌이 뭐 정확했네요. 정확했습니다. 보상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당시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던 그 지금 그 기파랑 사장인 그 안병훈 사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출입 기자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어떤 신문사에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의 그 부친상을 당했대요. 그런데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뭐 무슨 일 때문에 그 저 상가에 아마 인사를 못 간 것 같습니다. 했더니 탁 한 발 저기 뒤로 물러서 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딱 예우를 갖춰서 깍듯이 인사를 딱 하고 저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 국사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제가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막 그 나이 어린 그 출입 기자한테 그렇게 예우를 다 갖춰서 그러니 이게 대통령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이분이 나를 진정으로 정말 그 대해주는구나 하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죠. 전부 다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라 이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움직이게끔 감동을 줘버리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우리 현재 그 청탁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일명 이제 김영란법. 그죠. 그런 거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기 뭐 공무원이니 뭐 연구원이니 이런 사람들한테 봉투 주고 이런 거요. 그거 지금 식으로 따지면 다 그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을 내 직원, 공무원은 그 기업으로 치면은 직원 아닙니까? 그죠. 그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막 분발시키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열심히 일한 만큼 예우를 해주고 진급을 시켜주고 요직에 앉혀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니 누가 열심히 일을 안 하냐 이거죠. 저도 회사 다녔지만 인센티브 안 주니까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일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사례는요. 여기 보면은 막 그야말로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일일이 그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말하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이석재 씨가 있는데요. 이석재 씨가 이제 중령 때 그 쿠데타를 그 자기가 모의를 하면서 박정희 장군을 이제 지도자로 모시기 위해서 가서 같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제 쿠데타를 한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청렴했는지 그때 집이 없어가지고
그 육군 관사를 이제 얻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육군 관사 자리가 지금 국방부 자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육군 관사를 철거를 하고 국방부를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새로 짓는 바람에 이제 관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당장 이제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야말로 청렴했다고 할까? 뭐 아주 그런데 표본인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석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니까 어느 날 이제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아니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그 저 법사위원장을 할 때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법사위원장이면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제 그 계급이 중령이었는데 아니 이중령 지금 그 집이 이제 그 뜯겨가지고 집에서 나와야 된다며요. 네. 집은 구했어. 아직 못 구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뭐 곧 알아봐가지고 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자네 돈 없는 거 뭐 다 아는데 말이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그래도 그랬더니 뭐 그래도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봉투를 하나 주면서 이걸로 그 집을 사가지고 다시는 뭐 그런 뭐 어디 길거리 나앉는 일 없도록 하라고 돈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아유 각각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으니까 박정희가 그랬다는 거네요. 아니 자네 말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남이 주는 돈은 하나도 그 안 받으면서 내가 주는 돈은 왜 받아? 그랬더니 각하가 주시니까 사심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그 밑에 그 진짜 뭐 용장 밑에 약조롭다는 뭐 그러니까 이 박정희는 이 이석재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다 알고 아이고 저거 보나마나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진짜 길거리에 나앉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부하 직원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까지를 다 알고 집을 사도록 그 돈을 주고 그리고 각하가 주시는 거는 이거는 사심이 없는 거니까 하고 서슴없이 받아가지고 오는 이 소위 말하는 리더와 부하의 이런 관계. 아 이런 게 아니 이 사업하시는 분들 이게 그 요즘에 저희가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대충 한다고 자르지 조금 뭐라 하면 이게 나가버리고 그렇다고 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나간대요? 나간대요. 왜냐면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또 자꾸 돈을 주고 하니까 뭐라고 하면 나가버리고 국가가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야 이거 문제 있어 하고 이게 뭐라 하면 나간다는 거죠. 전 국민의 머저리화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회사에서 이렇게 윽박 지르고 이렇게 막 닥달하고 하는 것보다 이거 잘하는데 이거 조금만 더 이렇게 해볼까 하고 칭찬도 하고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하다못해 10만 원짜리 뭐 뭐 백화점 상품권 뭐 도상품권 뭐 그런 거도 찔러주고 하면 사실 그 돈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조그만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뭐 나갈 일이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막 너무 빡세게 막 몰아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중소기업 벤처 하시는 분들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용의술 이거는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하고 아주 평가를 아주 또 엄중하게 해서 그 열심히 일하고 정말 땀 흘려 노력하고 밤잠을 안 자고 막 그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준 반면에 뭐 놀고 뭐 남들은 일하는데 그냥 뒤에서 뭐 험담이나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새마을 정신이 이제 그런 건데 평가를 해서 성과를 낸 마을만 정부 지원을 해주고 성과가 안 난 지원은 뭐 기초마을이라고 해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줍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인센티브도 중요합니다만은 뭐 인센티브보다 더 중요한 게 공정한 평가, 정당한 보상. 이것도 아주 엄격하게 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전기가 모자라 가지고 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그 발전소도 짓고 원자력 발전소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를 그 농촌 마을에다가 이렇게 그 가설하는 그런 그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전기를 먼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순서가 뭐였느냐? 새마을운동 잘한 지역서부터 먼저 넣어줬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쪽에다가는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쥐뿌리는 아무것도 없고 가차없이 잘리거나 다른 회사로 가게 하거나. 그 지금 삼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은 뭐 아주 뭐 그냥 살벌하지 않습니까? 살벌해. 근데 요즘은 뭐 더불어 다 같이 잘 살자. 뭐 열심히 띵가띵가 노는데 어떻게 더불어 다 같이 잘 살아요? 그 뭐 제가 볼 때는 그 공산주의 같은 기업이 그렇게 돼버리면 기업은 망하는 거죠. 국가가 망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기업들한테 무슨 뭐 왜 사회 공헌 활동 안 하냐 그러는데 아니 기업이 무슨 사회 공헌 활동하는 데입니까? 아니, 돈을 버는 데지. 기업은 진짜 혁신적이고 좋은 제품 만드는 게 그게 사회 공헌하는 거죠. 그런데 뭐 사회공헌 왜 안 하냐고 뭐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사회공헌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아니 무슨 기업이 무슨 사회공헌 부서예요? 이거는 뭐 완전히 뭐 세계가 세상이 완전히 좀 뒤집어져 버린 것 같아요. 기업은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서 자기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다가 수출하고 그리고 고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기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국가의 부를 축적시켜주고 하는 게 기업이 할 일이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네. 그거는 우리 국민들도 잘못입니다. 당연히 기업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기업이 왜 그걸 할 의무가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진짜 그 당시에 박정희 시절에는 기업들도요 전부 줄을 세웠습니다. 기업도 무역의 날 되면은 수출 1등부터 100등까지를 등수를 매겨가지고요. 1등, 2등, 3등 전부 뭐 매덕불탑 주고 수출 1위를 한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금탑 뭐 훈장, 은탑 훈장 뭐 훈장은 뭐 둘째치고요. 그 당시는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였거든요. 그런데 정책금융이라고 그래서 그 수출을 그 1등을 했다. 그 1등한 기업은 아주 장기 저리에 정책 자금을 줍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특혜거든요. 이러한 특혜를 기업들한테 줘서 물불을 안 가리고 수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죠. 해외에 나가서 경쟁을 하려면 가격을 싸게 만들어야 되죠. 디자인도 잘해야죠.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좀 디자인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 뭐 우리가 디자인을 단기간에 이걸 하려면 기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애로사항을 다 들어가지고 디자인 포장센터를 국가에서 만들어요. 거기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있는 그 디자인 부분을 국가가 해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은 그야말로 그 국가를 위해서 수출을 하는 일에만 매진을 해라. 그리고 뭐 공장을 짓는데 뭐 진입로가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진입로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러저러해서 뭐 그러면은 건설부 장관 불러가지고 그거 당장 해결하셔. 그거 당장 해결해주고. 그러니 기업들이 얼마나 신이 나요. 자, 기업으로 치면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뭐 만들어야 되는데 뭐 자재부에서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막 자재가 늦어지고 이거를 오너가 즉석에서 다 문제를 그 해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바로 박정희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진짜 사장님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하시니까는 참 회사가 잘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막 부하 직원들한테 막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거는
청탁금지법에 다 저촉이 되는 거죠.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뿐만이 아니고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이라고 해서 뭐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비용은 그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문제가 된 그 대통령의 그 정보비, 중앙정보,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였고 지금은 이제 그 국정원이죠. 국정원 안에 대통령이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정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 통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 어디에다가 뭘 얼마를 썼는지 하는 것은 이게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밀 유지를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 뭐 이 국정감사나 이런데 적용 대상이 아닌 중앙정보부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 넣어놓고 그 비밀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걸 갖다 쓰면은 다 문제가 된대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통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비용도 아주 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10월 유신이 그 뭐 무슨 뭐 정치를 말살하고 뭐 독재라고 했다고 하는 그 시절에도 선거는 계속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뭐 통일주체 국민의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 때 정치자금 안 들어갑니까? 이런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도 정치자금을 마련을 했고 또 여당의 당 재경위원회에서도 정치자금을 만들었고 중앙정보부에서도 정치자금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통치행위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후에 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모든 대통령이 다 동일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돈을 가지고 정말 아낌없이 우리 직원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국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그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서 아주 유능한 그야말로 세계적인 전자공업 부분의 그 석학인 그 분을 모셔다가 지금 우리가 그 전자공업을 일으키고 싶은데 이 전자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걸 연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정부 공조직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통령이 그 연구비를 줍니다. 그런데 쓴 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뭐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키스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키스트를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거를 연구를 하는 비용 같은 거를 전부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조달을 한 그 정치 자금을 가지고 국가 통치를 했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시해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스위스 비밀은행에 돈을 얼마를 넣어놨느니 뭐니 별로뭐 그 소문들이 다 났고 헐뜯고 무슨 부정부패 원흉이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 많은 정부들이 그 적폐청산의 그 아주 그 선수들이 박정희 다 뒤졌는데 뭐가 나왔나요? 나온 게 있죠. 청와대 대통령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변기에서 벽돌이 나왔죠. 그래서 또 그 그림 나왔구나. 그 다음에 파리채를 잡는 파리채가 나왔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당시에 유경수에서 돌아가지고 호래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등이 가려우면 등 긁어줄 사람도 없어서 등 긁는 효자손이 나왔고. 그렇구나. 야, 그래 사장님이 몸에 이게 검소함이 배었네. 사장님 몸에는 검소함이 배고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직접 소통하고 다 이게 챙겨주고. 야,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경쟁사인 북한은 지금 처음에는 우리보다 조금 잘 나갔는데 지금 망했지 않습니까? 쫄딱 망했죠.
무슨 뭐 시체 보관하는데 뭐 10억 불씩 쓰고 그러니 전혀 안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사건이 났을 때 그 시트가 이렇게 덮였으니까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 군의관이 이렇게 보니까 혁대가 있는데 혁대가 하도 오래 써가지고 너덜너덜한 혁대를 메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서 설마 이분이 대통령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그렇게까지 그 근검하고 절약하고 그러니까 그 변기에 물도 아까워가지고 그거 아끼느라고 그래 그 안에다가 벽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름에 그 더운 날도 그 에어컨을 안 틀고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파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파리를 잡으려고 파리채를 갖다 놓고 아마 박원순 시장 같았으면은 별 쇼를 다 했겠죠? 응? 뭐 옥탑방에 가가지고 뭐 이런 거를 그냥 뭐 저 난리를 치다가 뭐 무슨 뭐 비싼 죽 먹다가 들켜가지고 개망신 나가고 이랬는데 박정희라는 분은 그렇게 본인이 근검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 이런 혁기 메고 있어 하고 언제 자랑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무엇 이것은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진짜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들이 그 저기 솔선수범하고 근검절약하고 솔선수범하는 하면은 회사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끝없이 분기시켜서 물불을 안 가리도록 뛰게 만드는 그게 성공 요인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장시간 또 이렇게 해주는데요. 야, 이 어떻게 독자분들 이게 우리 팬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이제 벤처 황제 박정희 저희가 기업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업으로 좀 빗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많이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거 저작권 같은 거 포기하니까 좀 많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좀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 방송을 하다가 한번 이 녹화가 중단이 됐는데 이유가 이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이 녹음이 갑자기 그냥 자동으로 그냥 녹화가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터넷은 다 뽑고 지금 다시 녹화를 떴습니다. 떴고 하는데 이게 그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계속 이 작업을 하고 하니까 계속 여기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 자는데 이게 사장이 이렇게 소파에서 누워 자고 근검절약하면 저 회사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만 하면 대박을 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그 책이 이제 나왔으니까요.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02-711-9642번 02-711-964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뭐 하여튼 나라 살려보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조금씩만 후원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좀 사주시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